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계 위상을 봤을 때요, 엔비디아처럼 드라마틱하게 위상이 급상승한 업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만 해도 엔비디아는 단순한 그래픽 표시 업체였습니다. 당시 프로그램 성능 대부분은 CPU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래픽 카드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CPU는 연구원, GPU는 대규모 단순 노동자에 비유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GPU의 위상은 기존 CPU가 성능 개선이 한계에 부딪히고, 이로 인해 떠오른 기계 학습 능력이 각광받으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엔비디아의 위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팹리스로서 엔비디아의 순위인데요. 엔비디아는 퀄컴, 브로드컴에 이어서 팹리스 업계 3위 업체입니다. 이 CPU가 복잡한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이 GPU가 그만큼 급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그 CPU, GPU, 그리고 신경망 처리 장치로 불리는 NPU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반복이긴 하지만 개념이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CPU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미션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치면요, 1번을 끝내야 2번 미션에 들어가고 2번 미션이 끝나야 3번 미션에 들어가는 식입니다. 그런데 CPU는 한 화면에 점들이 몇천 개가 있는 식입니다. 점들의 신호값이 동시에 나와야 한 화면이 구성됩니다. 만약 점들이 CPU처럼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그림이 안 나오게 되겠죠. 달리 말하면 GPU는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PU가 덤프트럭이라면 GPU는 오토바이가 1000대, 수천 대, 수만 대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박스를 덤프트럭으로 나르면요, 힘이 좋고 여유 공간도 있지만 왔다 갔다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한 번에 다 못하니까요. 그런데 GPU는 이 수천 대, 수만 대 오토바이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박스를 다 나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좋습니다. 이 GPU 업체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암호 채굴이 유행할 때 돈을 많이 벌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도 이전에 언급드렸습니다. 여러 연산을 한꺼번에 동시에 해결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상화폐 채굴 때도 이런 GPU 특징이 발현되면서 GPU가 불티나게 팔렸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에 쓰이는 칩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동시에 여러 연산이 가능한 GPU 특징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연산으로서 수행 가능하다는 거죠, GPU가.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율주행 시대, AI 시대가 성큼 다가와서 GPU가 불티나게 팔릴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메모리 업체는 어떻게 될까? 이 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엔비디아와 메모리 업체는 윈윈 관계입니다. 모든 칩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메모리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GPU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GPU가 동작을 하려면 그 옆에 그래픽 D램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GPU가 연산을 동시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사양 메모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고사양 메모리로 꼽히는 것들이 바로 그래픽 D램, 그리고 인공지능 AI용 반도체로 불리는 초고성능 반도체, 한국말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죠. HBM입니다. 이 영어로는 HBM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인데요, 이 GPU에는 CPU보다 메모리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CPU에 들어가는 메모리보다 엄청 비싼 메모리가 이 GPU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GPU가 성장하면 메모리 업체도 같이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GPU를 보면요, 그 옆에는 D램이 수두룩 주르륵 다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D램 업체라고 해봐야 3개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밖에 없죠. 특히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2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HBM 옆에 2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 HBM 옆에 있는 숫자는 클수록 고사양 제품입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연산에 쓰이는 D램이 바로 HBM인데요, 여담으로 오늘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726억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3%나 줄었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D램 사업의 80%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사실상 D램 업체인 하이닉스의 사업 포트폴리오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D램 재고 수준이 2분기 말만 해도 7주였는데 지금은 5주까지 줄어서 거의 정상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메모리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가 강조한 것이 바로 HBM입니다. 하이닉스도 원래 HBM을 개발했는데요. 아직 양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행사장에서 하이닉스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힘을 쏟겠다고 말하면서 언급한 게 바로 HBM인데요. 하이닉스는 내년에 고객사의 채용 본격화가 예상되는 HBM2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고사양이고 핫한 제품이 HBM인데 삼성이 단독으로 엔비디아에 HBM2를 납품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GPU 업체 엔비디아가 쑥쑥 성장한다면 삼성도 덩달아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메모리 업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성장한다는 얘기고 삼성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삼성은 듀얼코어 NPU를 탑재한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AP 엑시노스 990을 공개했습니다. 이 NPU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핵심인 딥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GPU가 CPU보다 10배 성능이 낮다면 이 NPU는 GPU보다 성능이 또 10배 낮습니다. 이 NPU는 GPU보다 병렬을 더 많이 두는 구조인데요. 인간이 생각할 때 여러 경우수를 생각할 텐데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감안해 연산을 하는 것이 바로 NPU입니다. 구글이 알파고에 들어간 칩을 만들었는데 그 NPU의 일종인 TPU를 직접 설계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NPU가 없었을 때는 GPU를 가지고 AI에 활용했지만 이제 NPU가 나오면 GPU보다 NPU를 더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거죠. 이 바야흐로 AI,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우뚝 성장한 GPU 업체 엔비디아와 GPU 옆에서 GPU의 연산을 돕는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가 함께 날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